and also the broader situation, the broader financial condition situation, and broader world situation. We'll be looking at all those things as we make a decision in December. We haven't made that decision. I would say, though, that the idea that you would be difficult to raise again after stopping for a meeting or two is just not right. I mean, the committee will always do what it thinks is appropriate at the ti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se higher Treasury yields are showing through to higher borrowing cost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and those higher costs are going to weigh on economic activity to the extent this tightening persists. And, the mind's eye goes to near 8% mortgage rate, which could have, pretty significant effect on housing. 네, 방금 보신 영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의 주제인데요. 오늘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최근 국채금리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며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통화 긴축 기조를 뜻하는 매파 색채가 조금 얕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글로벌 증시는 환호했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국은행 금통위와 12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센터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준 의장의 영상을 좀 봤는데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 했고 이번에 연달아 2번 했는데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연준 의장께서? 사실 9월 FMC랑 비교를 해보면 매파적 금리 동결, 좀 뉘앙스는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제 물가가 있었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발표된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전년 동월 대비 3.7%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9%대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내려온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나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영향이 결국 금융과 신용 여건을 긴축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좀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는데 혹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12월 FMC 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좀 했었고요. 12월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특히 주목해서 좀 발언을 했었는데 결국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좀 유발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환경을 지금 앞으로 연준 정책 결정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이 결국 12월 FMC 때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의 확률을 높이는 해석으로 좀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월에 보통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동결 전망이 조금 많은 편인가 보죠. 네네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금리 동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은 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식시장 많이 올랐고 채권 금리도 많이 떨어졌나요? 맞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져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남아 있는 F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해석이 상당히 확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로 대표되는 위험자산들 가격들이 다행히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권 금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게 이미 금융 긴축 여건을 좀 만들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수준, 떨어진 수준이라든지 현재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일반에 떨어진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0월 19일 날 이제 5%대 근접한 4.9%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7월부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국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변동성이 좀 일으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또 투자 심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올렸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 하지만 지금 뭐 FO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르게 이제 금리는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서지 않았나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당장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지난 7월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판단을 해오셨다는데 이번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아, 미국의 진짜 금리 인상 이제 끝났구나 이런 시각도 많이 확산된 겁니까 오늘? 아직까지는 예. 꽤 확산되진 않은 것 같긴 하는데 예. 일단 지금으로서 시장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연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이던스를 던져주는데 이번 FOMC 회의가 아닌 지난번에 FOMC 회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수정경제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이 5.6 그리고 레인지 상단이 기존에 6.1이었는데 이게 5.6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위값과 상단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 5.25에서 5.5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게 제약을 해놓은 거를 숫자 조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 발언에 주목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염두에 둔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뉴욕 연은 아니면 미시간대 등등의 이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 추이를 보면 지난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기대 인플레를 좀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구두 발언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숫자 조정을 통해서 이미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준 거랑 무방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됐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끝난 게 아니냐. 네네. 그러면 뭐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번 금리 동결 시장 전망대로 또 12월 달에 동결이 된다면 이 동결 추세, 현재 추세가 내년에 언제까지 가다가 언제쯤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금리 네네, 인하의 맞습니다. 신호 같은 건 오늘 회의에서 전혀 뭐 혹시 없었습니까? 사실 뭐 FOMC 회의에서의 뭐 기자회견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될 수 있는 대목들은 없었지만 결국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 정책 금리가 실질 중립 금리에 도달하게 되면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 정책 금리가 실질 중립 금리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둘 투자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물가를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실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연준의 정책을 지금 현재 가지고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은 실질 정책 금리와 실질 중립 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여건에 조성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을 좀 얘기해드리면 결국 숫자의 답이 있습니다. 숫자에? 네네. 내년 연준이 제시한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은 올해는 5.6이었는데 이게 5.1로 하향 조정됐고요. 또 내년도 레인지에 상단이 아니라 하단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4.4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25pp씩 최대 3번
그래서 내년도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4.5에서 4.75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9개월. 네. 중단하고 나서 인하까지의 평균 기간이 맞습니다. 9개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달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전제로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정확하게는 5월 FMC 5월 FOMC에서 예, 첫 금리 인하.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포함해서 한 3차례 정도 맞습니다. 네. 인하폭은 0.25%포인트씩.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최종 금리 이 레인지 범위를 기준으로 네네. 볼 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3차례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3차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전망이 그 전의 전망에 비해서 인하 횟수가 조금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사실 CME 패드워치 2를 통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경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경제지표 발표와 FMC 회의 전후로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시점이 지금은 조금 좀 당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컸었던 8월에서 10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연준의 긴축 강화가 좀 예상됐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거의 4분기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 시각까지 미뤄졌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F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내년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는 예상으로 지금 현재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졌다. 이번 연준 회의 결과. 자, 이 사실 연준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미 국채 금리 수준이 굉장히 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가 좀 동결하면서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양이 조금 줄 거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던 그 바탕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국채 발행과 같은 수급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이제 국채 발행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수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물은 기존 계획을 계속 유지하지만 10년물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 이 물량 자체를 좀 축소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물의 발행 규모 자체가 기존에 1,14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됐다가 지금은 1,120억 달러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계획보다는 앞으로 10억 달러 정도 좀 줄이는 형태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수급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계획보다 좀 덜 발행하니까 채권 값이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네요. 미국에 만약에 이 금리 인상 사이클,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왔고 이제 멈출 때가 됐다, 낮아질 시기가 다가온다면 그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달러 강세 때문에 주요 통화 가치가 다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달러도 이제 더 이상 안 오를까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는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크게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이연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올해 주요 IB들이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3분기, 4분기 각각 3.5, 3.2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연준이 올해, 내년, 내후년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 3.7, 2.6, 2.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25년 되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 2%에 근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빠른 기간 좀 물가 오름폭이 떨어지는 게 확인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셔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좀 하락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이런 국면에서 달러는 강세보다는 약세 압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뭐 거의 달러가 뭐 최근에 거의 최고 수준의 예, 강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겠군요. 우리 금통위도 11월 말이네요. 이달 말 네. 마지막으로 지금 열리는데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이런 전망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한국의 통화 정책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네. 소비자 물가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정도 오르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3개월 연속 오름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하는데 그러네요. 다행히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 7월달 끝났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을 제어하고 또 한국의 성장 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인 3.5%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 둔화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해서라도 물가가 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번 11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유지를 하겠네요. 우리는 혹시 금리를 언제쯤 낮춰야 될 때가 올까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내년 2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 단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나서 시행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3분기 초입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향후 통화 정책 방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